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아,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칙칙한 남자 두 명이서 머니를 외쳤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아리따고 낭랑한 목소리가 네, 포함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음성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토미님이 예쁘게 꾸미시고 왔는데 그게 그렇죠. 사진 찍어서 요 에피소드는 사진 찍은 거 올릴까요? 토미님만? 그러시죠 뭐. 진짜입니까? 야, 얼굴 공개하시는. 이 에피소드 내내 토미님 사진만 그럼 나오게? 그렇죠. 개통하는 거죠.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늙어가니까 지금 이 모습이 최고인 거잖아. 아유, 아닙니다. 내일이면 달라지는 거잖아. 아닙니다. 이미 젊은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아니,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유,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돈이나 벌어야 되겠습니다. 흔한 말로 그 얘기 있잖아요. 머니. 클래스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요? 네. 잘 나가는 놈은 좀 슬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잘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등 한 놈은 뭐 삽질을 해서 50등을 떨어져도 지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또 1등 간다는 그게 바로 클래스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토미님 클래스는 영원하니까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요? 되게 다들 운동 경기를 안 보는구나. 운동 시합이나 이런 축구 시합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대로 잘 나가던 놈이 뭐 1, 2년 슬럼프가 있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성인자 그런 약간 그 편견이나 마찬가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가끔 나타나긴 하니까. 네, 클래스는 영원하니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또 간만에 부동산 이야기. 네.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동산 얘기를 하기는 하네요. 그러네요. 네. 다들 부동산 전문가 아니신가요? 특히 우리 곰님.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신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내셨지 않습니까? 책은 그건 유동성 책이라서. 전혀 유동성 전문가신가요? 유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부동산 책이 아니라 경제책이죠. 맞습니다. 경제책. 다만 제목이 부동산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왜 그럼 제목이 부동산이 들어갔느냐? 그 공동 저자로서 그래야 잘 팔리니까. 진짜 말해봐. 그렇죠. 경제 사이클 이러면 아무도 안 보고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교묘하게 이렇게 피해 가시는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사이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팔리거든요.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나요? 많이 안 팔려요. 지금 베스트셀러에서 거의 그 부동산 쪽에 1, 2, 3위가 1위가 랭구님 이번에 새로 나온 거, 2위가 청울님, 3위가 빠숑, 4위가 그 누구죠? 그 유진 투자증권 이상훈. 네, 그분. 부자의 지도? 부자의 지도는 빠숑님 책이고요. 그게 그렇게 1, 2, 3, 4위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은 부동산 순위에서 거의 10위 이상을 벗어났어요. 이거 읽었더니 부동산 책이 아니네. 책은 참 좋은 책인데요. 네, 뭐 우리끼리 그럼 뭐합니까? 독자들을 어떻게 좀 교란에 빠뜨리신 거 아닌가요? 부동산 책, 부동산 제목으로 쓰시고 내용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는 독자들을 어떻게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부동산 책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내용 맞나요? 100 중에 한 40은 우리나라 부동산, 30이 우리나라 부동산, 60은 딴 나라 부동산인데 그 60의 딴 나라 부동산에 그 60에서 또 100으로 한다 그러면 80이 경제이고 20이 이제 부동산 얘기죠. 가면 갈수록 좋은 책입니다. 빠지는군요.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읽어보면 좋은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오타쿠의 책이라고는 할까요? 막상 읽어보면 소설같이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픽펜은 워낙 재밌게 써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순간 숙연해지네. 갑자기 판매량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판매량은 적지만 고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1세 다 팔렸고요. 그렇죠. 뭐 2세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 저자 입장에서 그 글로벌을 나가보지 않고 글로벌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다는 게 조사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큰 통계만 보시는 거예요, 곰님은? 아니,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집값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독일, 유럽 집값도 그때 책에 보니까 언급을 하셨던데. 일단 한국에서 별로 조사를 안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당장 한국 집값하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넘어서고 나면 딱 미국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없어요, 사실은. 그 외의 것은 이제 국제통계갖고 땡겨갖고 오는데, 국제통계도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내놓는, 각 국가에 내놓는 거 갖다가 국제통계 합쳐놓는 거거든요. 합쳐놓는 건데 그나마도 관심이 없고, 그것도 또 최근 통계만 약간 보고 장기 통계는 더 관심이 없고, 국가 내에서 어떻게 왜 움직이는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해외에 대해서, 글로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협소한 생각과 협소한 마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블루오션이죠.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이걸 증명을 해보라고 논문하고 다 이제 열어놨죠. 근데 아무도 안 읽어봅니다. 열어봤으면 누군가가 저에게 메일을 보낸다던가 질문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걸로 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제 아까 잠깐 질문하셨듯이 글로벌 부동산이면 글로벌 다 가봤냐, 그 동네 살아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막 20개 국가를 보면 20개 국가에 갔다가 1년을 살아봐야 할 수 있을까요? 2년 살아봐라 알 수가 있을까요? 20개 국가를 알기 위해서 1년씩 살아본다면 벌써 20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럼 초반기에 있는 나라는 이미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또 시절이 변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게 봐서 국제 통계를 보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보고 이제 분석했던 글들을 보고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학문적 조사로 접근한 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계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외에는 없다. 이 책 외에는 핑크펜님 전에 써주셨던 집살래 왜 살래, 이제 그 책이 대단히 좋은 책이거든요. 정말 역시 학문적인 책입니다. 저희끼리 좋다고 하니까 좀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예. 학문적인 내용만 다루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건 원래 그렇죠. 네, 원래 그렇죠. 이게 뭐 네. 저희가 돈이 안 되죠. 교수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 책은 되게 현실적입니다. 어차피 실용사적이니까. 실용적이니까 그 뭐 학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의 사이를 갖다가 아주 미묘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인가 저희의 빛이 나지 않을까라고 꿈을 꾸면서 고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약간 그 음악으로 따지면 그 약간 그 대중음악과 비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사이의 어떤 간극 이런 건가요? 저는 이게 클래식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구도 원리를 원치 않습니다. 당장 내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아니면은 A, B, C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A 사야 돼? B 사야 돼? C 사야 돼? 아니면 내가 옛날에 C를 사가지고 돈을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시기별로 다시 복제해서 똑같이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알고 싶었던 거, 그리고 또 핑크팬님과 같이 조사하고 추구했던 거, 그리고 이제 트루카피님께 조언을 받았던 거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움직였으며 왜 가격은 저렇게 돌아갔는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책을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네, 뭐 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한 얘기 또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쵸, 머릿속에. 자, 토론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아예 이 얘기를 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과연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굳이 외국 부동산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일본 부동산이 떨어졌다, 뭐 최근에 미국 부동산, 영국 부동산이 떨어졌다. 토미님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왜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활 바운더리,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사람들의 기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후진국, 준진국, 선진국 해서 이 발전하는 양상과 그에 따르는 사회 현상들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쵸, 시기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한 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아직 선진국 못 갔고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데, 그때 나오는 현상들이 뭐 다른 국가들에서 나온 현상들과 거의 뭐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올 거라 생각해서 뭐 글로벌리하게 집값의 변화나 어떤 그런 경제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때 그 왜 저번에 영국 살던 얘기를 하셨을 때 네. 10년 전, 15년 전 살았다고 했나요? 영국에? 예. 그러면은 그때 몇 년 사신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영국 문화, 뭐 사회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한 1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를 느꼈을 때 걔네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걔네처럼 되고 있다? 예. 어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런던만 하더라도 이제 부자 동네, 네. 그 런던에서 이제 만 5% 안에 드는 부자 동네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만 사는 상류층이 사는 거리는 일단 딱 지하철 내리잖아요. 네. 아우라가 셉니다.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죠. 사람도 만나면 아우라가 아우디라고 있고. 하는 줄 알았어.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업무를 하면서 김현장 가본 적이 있어요. 예. 아우라가 입구부터 셉니다. 있습니다. 어떤 장소든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괜히 기가 죽어요. 그 런던의 그 상류층 동네에 가면 기가 죽어요. 네, 뭐 하나 흐트러 뭐 있는 게 없고 진짜 거리에 휴지 조각 하나 없어요. 근데 런던은 다른 역에 가면 쓰레기도 되게 많고 홈리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냥 런던의 모습을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이미지 젠틀하고 뭐 신사고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솔직히 실망해요. 생각보다 흑인도 되게 많고 거지도 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왜 청소 그런 게 구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대표적으로 왜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그 그냥 건널목 횡단보도에 가림막 붙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다른 구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허접한 거 가지고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서초구하고 똑같은 걸로. 그 얼마 안 하는데 구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욕먹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거다 지금 모든 구가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럼 영국도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동네는 좀 더 깨끗하고, 왜냐면 부자구 더 많은 그 세금을 걷어서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강남구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상류층이 사는 그 지역 거기 이제 뭐 특화되어 있는 거죠. 혜택이나 제공받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뭐 일반 서민들은 뭐 아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런던의 뭐 상업지역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라 할지라도 감히 가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각자 알아볼 수 있잖아. 못 살 뿐. 아니죠.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부동산의 어떤 정보들도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해보면 그래도 이렇게 문턱은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영국은 그렇진 않아요. 예약을 받고. 영국은 뭐 미용실 이런 것도 다 예약돼 뭐든지 레저베이션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에 상류층이 가는 부동산을 본인이 내가 가격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뭐 아무 예약 없이 가가지고 이거 좀 이 빌딩 얼마예요? 이렇게 갖고 안 알려주죠. 그렇긴 한데 심지어 런던에는 그 대형 건물은 1층에 로비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저희는 보안 인포메이션 정도까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인포메이션까지도 못 들어가요. 아예 메인 엔트러스에서 다 흑인 보디가드들이 다 막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건축 쪽이니까 건축물을 보러 간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봐야 되는데 내부로 못 들어가고 또 약간 아시아계 동양인에게는 이런 비즈니스 약속이 안 돼 있고 레저베이션이 안 돼 있으면 건물을 밖에서밖에 못 보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럼 투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투어 신청을 이제 뭔가 합당한 정말 뭐 건축 학과에서 단체로 학교대 기업으로 신청을 하거나 우리 뭐 저 혼자 개인으로 뭐 보겠다 하면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주하면서 여기는 정말 보이지 않은 장벽, 외국인과 그다음에 이제 제3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차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민이 이용하는 그런 뭐 공급주택도 거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복지도 어느 정도 뭐 여성이나 좀 약자에 대한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집값, 주택값 그리고 이제 그런 상업 지역에 이용하는 어떤 상가 이런 가격은 뭐 차이가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미 벌어져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게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일반 시민들은 불만은 없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거를 이미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쩌면은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뒤집어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죠. 계속 유지된 나라죠. 일본이 들어와서 뭐 완전히 양반 왕을 없애버려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이고 그다음 장유유서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뭔가 이제 관공서에서 나한테 뭐 좀 내가 뭐 급하니까 해달라.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먼저 하셔 이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관공서가 4시에 만약에 마감을 하는데 내가 3시 59분에 그 창고에 앞에 가서 서류를 내는 순간 4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짤 없어요. 그렇죠. 칼 자르듯이. 그럼 미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 시간당으로 걔네는 이제 돈을 잘 본인의 인건비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세무서나 이런 관공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약간의 인정이 좀 그렇죠. 우리는 일단 4시에 들어오면 인정해 주잖아요. 문 닫을 때까지. 은행이 어떻습니까? 은행이 거의 이제 정문은 닫아놓고 안에 들어온 손님까지는 해주잖아요. 정말 인간적이에요. 더러 또 이제 뒷문으로 들어오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거기서 그렇게 내 눈 앞에서 정말 몇 초의 차이로 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소라는 못 살려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딱 잘라버리면 정말 얄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짜증 이빠이 데스. 짜증 이빠이 데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아까 우리 핑크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그래왔던 관습, 시간에 대한 철저히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관습화돼서 그거 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못 하는 거죠. 한국 사람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약간 부동산 얘기하다가 영국 문화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을 보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그 빌딩 가격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어떤 뭐라고 해야 전철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겠죠. 저희도 뭐 그 문화 따라가니까. 문화 사회구조. 특히나 이제 저는 또 어떤 게 많이 전철 따라간다고 생각하냐면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혼자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여가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리매김을 했었고 그 일본에서는 이제 혼자 구워 먹는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가는 노래방이나 뭐 혼자 가는 레스토랑 뭐 혼자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하거나 이런 게 거의 코인 노래방이라든가 많이 안 뭐 샤브샤브도 뭐 1인 뭐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일본은 제가 10년 전에도 일본을 봤을 때 전기 오토바이가 상용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그거를 이제 충전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충전해서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전기자동차 우리 이제 뭐 나와가지고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건 이제 모든 뭐 부동산이나 경제 현황은 각자 케이스가 틀린데 이런 이제 제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산업화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성향, 가족의 어떤 구성들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같이 간다. 큰 그림은 같이 가는 거죠. 경제 상황은 다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외국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을 이제 하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도 늘 하는 얘기가
외국은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그 율이 크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예. 무슨 개소리냐. 그렇잖아요. 뭐, 아니 무슨 뭐 이를테면 뭐 7억짜리가 10억 됐는데 이게 조금 오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은 그게 아닌 거죠. 7억짜리가 뭐 12억 되고 이런 거니까. 네, 더 무섭게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또 떨어질 때 걔는 또 화끈하게 또 밀려주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이 상승과 하락률이 좀 덜하다. 이런 게 이제 제 입장이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이제 오를 때는 오르는 것만 보는 거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특정 시기가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외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오를 때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1년 단위 뭐 20%씩 팍팍팍팍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1년 단위로 뭐 5% 뭐 이렇게 올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0% 뭐 20% 이렇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때는 너무 그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좀 더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정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또 한편은 또 모를 땐 또 너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또 세계의 그 부동산 가격을 주택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보는 게 있겠고, 상권, 이 상업적인 걸로 또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런던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고요. 네, 뉴욕이나 그렇죠. 런던 같은 건 뭐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그렇죠. 그쪽에는 또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수십 배 이르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 상권과 그런 이제 대도시, 선진국 대도시의 상권하고는 완전히 뭐 다르게 익혀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쪽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상업적 그런 상가 그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좀 뭐랄까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다. 일반 뭐 개인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다들 돼버린 거예요. 도쿄 내는 데는. 근데 지금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이나 지금 대로변 보면은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큰 맥락은 따라가면서,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언급했던 그런 선진국의 대로변보다는 관광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유독 중국에서만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그런 유럽 시장이나 미주 쪽의 관광객들을 유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력이 떨어지니까. 매력이 없죠, 매력이.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자라고 해야죠. 그런가? 그럼 그쵸. 안 되잖아요. 공공의 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많은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됐지.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재개발 주로 이제 아파트만 보니까 재개발이나 뭐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만 너무 이제 긍정적인데, 실제로는 이 서울의 매력이 있고 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거예요. 한국의 어떤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럼 이제 아파트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옥이나 한복을 입고 이제 한국 차를 마시고 한국 다도를 즐기고, 우리 옛날 과자 있잖아요. 한식이라고 하나요? 한과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으면서 한옥에 이제 숙박하는 거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북 뭐 이를테면 인사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 종로구 이런 쪽을 보면 유행이잖아요. 한복 입고 뭐 서천도 있고 서천도 있고 북천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숙박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모든 거리가 아파트의 고층 초고층 빌딩이에요. 그러면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이 서울의 어떤 골목골목의 매력을 찾아줘서 그들이 낮에 그런 고층 빌딩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서울의 어떤 역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골목골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용적률을 높여서 세울 게 아니고 재생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왜 찬성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소득분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4분위 정도 되시는 그쵸. 분들 능력이 있다 보니 저거를 다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쫓겨나서 서울에서 외곽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서울에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를테면 원래부터 나는 여기서 서울에서 3, 40년 살았는데 이거 아파트로 만든다고 나는 그 돈이 안 되니 그럼 외곽으로 빠져라는 얘기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생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추진이라서, 다만 이제 그 과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저도 이제 도시생은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아니 좀 빨간 벽돌지 그냥 뭐 페인트 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러면은 토미님 어쨌든 전문가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외국 글로벌 브랜드 있잖아요. 네. H&M이라든지 자라라든지 네네.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 포레버 21, 뭐 이제 쇼핑 거리에 있는 대부분 이제 그런 그 대형 프랜차이저 했던 패스트 패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이나 서울이나 도쿄나 다 있어요. 네네. 매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갭이라는 물건을 뭐 옷을 청바지랑 하나 런던에서 사건 서울에서 사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죠.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그 런던이 패션의 나라잖아요. 네네. 질이 약간 더 좋아요. 아.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옷감의 질이 좀 더 틀려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가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준화로 가잖아요. 그렇죠. 물건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의 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그 도시에서 요구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도시의 옛날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2차 대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앞서서 지어졌던 건축물이 어떻게 몇백 년을 유지하고 어떻게 지금 보존되어 있고, 그러면 뭐 책에서 읽던 모든 그런 소설, 뭐 우리가 봤던 영화, 뭐 예전에 누구야, 노팅힐에서 그런 서점 같은 거 있죠. 정말 그 노팅힐에 나왔던 그 영국의 서점이 있었잖아요. 그 서점이 어마어마한 관광 상품이 됐어요. 실제로. 거기는 또 뭐 여행책만 파는 서점도 있고 서점도 되게 특색 있게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에. 재미거리를 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도시가 경쟁력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서울 경쟁력이 엄청 지금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뭐니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지원해야 됩니다. 얘기하신 게 법과도 관련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책 읽었는데 뉴욕이나 그런 데는 특이한 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오반듯하게 질 수밖에 없는 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굳이 네오반듯하게 안 하고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골목길을 만들 수 있게끔, 건축법 이런 게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위에 하늘이 뻥 뚫려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건물과 건물 이렇게 좀 붙게 해더라도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특색 있는 건물이 많이 된다라는 걸 책에서 읽긴 읽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지.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핵심이에요, 핵심. 책을 좀 읽어야 지금 저희 그 건축물 미관 심의를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학계의 교수님이나 이런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새로운 걸 도전 못하겠네요. 어쩌면 조금은 좀 관료적이고 어쩌면 좀 보수적인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이잖아요, 도시도. 그렇죠. 뭐 어떤 산의 라인이라든지 한강의 라인이라든지 스카이 라인이라든지 하늘에서 보는 뷰, 아니면 사이드에서 보는 뷰, 아니면 강 건너에서 보는 뷰, 이렇게 다양하게 건축과 건축 사이의 어떤 연계성을 둬서 이런 이제 지구단위 계획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는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충수를 너무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충수를 제한하고 이러다 보니 용적률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그걸 다 풀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그 빨간 벽대나 그런 거를 살리면서도 어쨌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굳이 얘기하면 빨간 벽대를 없애야
그 집을 없애야지만 좀 좋은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 예. 그쪽으로 좀 더 치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이제 빨간 벽돌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축을 할 때 저희가 네. 원래 3층짜리를 예를 들면 5층으로 하면 네, 네. 뭐 아파트 생활 접고 본인이 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충분히. 근데 이제 그 빨간 벽돌 자체가 약해요, 구조적으로. 네. 예, 약하다 그게 보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뭐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세죠, 건축물 구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축을 못 해요. 네. 못해서 이제 중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희 뭐 얘기를 꺼내면 뭐 7,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왜냐하면은 건축물 허가를 그때 뭐 그렇게 조적조로 네. 격식구조로 하는 걸 허가를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와서 리모델링으로 만약에 많이 완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인 게 사람의 어떤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또 쉽사리 또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뭐 이번에 뭐 가로정비 사업 이런 거 보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게 있어서 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다. 예. 근데 이제 아무나 사실은 이제 할 수 있는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예. 그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가 볼 때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을 준비를 하고 그 이제 기사를 우리 보는 부자를 보고 있는가? 미래의 부자, 큰 재벌, 부자. 재벌. 250억 버시는. 저는 재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예측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토미님 뒤에 졸졸 돌아다니면서 콩팥을 어떻게 먹어야 제 되겠네. 옆에 붙어 계시면 됩니다. 네. 다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원래 제일 좋은 게 예. 내가 투자 실력이 좋은 것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놈한테 돈 맡기고 걔가 돈을 키우는 게 가장 크고 난 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 200만 호 이후부터 공급이 어때요? 계속 해마다 왔다 갔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거치면서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아파트 공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희소성이 있다는 단독주택은 거죠. 계속 감소하죠. 예,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얘기하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땅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하는 걸로. 진짜?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어서 왜냐면 늘 항상 우리 얘기할 때마다 토미님이 하다가 끊는다. 왜 나만 하면 끊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끊는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예. 네, 그러면 불만 없으시겠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니는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고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